thanks to Sun for bringing us all here. 네, 이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pplause for our director. 네, 이렇게 오늘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o, yes, I will present a work that was 네, 저는 최근에 completed and which mostly is online, and you can check it later online. 온라인에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This is the link. I will show quickly 이제 also the 링크입니다. online platform, but 온라인 it's 플랫폼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It's much too comprehensive to go 근데 너무 into depth, 내용이 but, 많기 때문에 the 제가 오늘 nice thing 깊이 is you 있게 can go home 설명을 and check 드리지는 it. 못할 것 같습니다. And now 여러분이 we get an 집에서 idea of how 한번 it was 시간이 나실 developed.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did it together with 제가 얀토벤님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얀토벤님도 내일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두 사람이 과거 두어 차례 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얀토벤님께서 또 율리아님도 비디오 예술의 전문가로서 비디오 에디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The project was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백남준 아트센터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고요. 네, 오늘 송님께서 김성은 디렉터님께서 같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011년에 같이 만나서 계속해서 같이 협업의 기회를 찾다가 나중에 이제 얀과 율리안과 저에게 커미션을 주어서 저희가 김성은 디렉터님의 도움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위치를 그쪽에서 그쪽에서 작동을 해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훌륭한 프로젝트는 많은 트레일러를 남기죠. 과거의 미디움은 새로운 미디움의 컨텐츠가 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누가 여기에다가 자석을 두었더라고요. 그랬더니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서 저는 이게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미디움이 등장하면 과거에 있었던 미디움은 새로운 미디움의 컨텐츠가 됩니다. That's a trailer done by Juliana. 율리아나가 만들었던 비디오 트레일러고요. No, okay, I have a little bit more to tell.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제 발표를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그럴 순 없고요. 좀 더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이론에 대한 백남준의 기여는 유명한 러시아 영화 제작자 세르게이 아이젠스타인과 또 지가 베르토프가 영화 이론에 공헌한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무, 즉 프랙티스에 기반한 분석에서 이제 미래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는 자율적인 이론이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비디오나 영화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종류의 이론들은 하나의 꼭 일관성 있는 형태를 갖지는 않습니다. 책의 페이지들 사이에 일관된 하나의 형태를 갖기보다는 다양한 형식과 매체를 통해서 널리 분산되어 있습니다. 뿌리 줄기가 여기저기 뻗어나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터뷰나 또 서한, 편지, 스크립트, 영화, 비디오, 스크립트에 분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남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책의 형태로 글이 컬렉션이 만들어졌는데 에디 데커가 1990년에 처음 편집을 독일어로 했고 최근 들어서는 MIT 프레스 쪽에서 600페이지가 넘는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이 굉장히 많은 글을 썼다는 것, 그리고 또 이론 작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남준님의 공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백남준님의 글은 뭐 인터뷰나 편지, 성명서가 책으로 편집이 되었고 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도 수천 개의 페이퍼가 보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연구자들이 연구해야 될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론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추진했던 온라인 프로젝트의 초점이기도 한데요. 이게 글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분히 연구가 되지 못했는데 TV나 비디오를 통해서 또 비디오에서 백남준님이 직접 설명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다른 TV 방송국이나 크리에이터가 백남준님을 인터뷰를 한다든지 스튜디오에 출연을 했을 때 이러한 데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비디오 이론의 이러한 부분은 글을 쓴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백남준님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미디움 스페시픽한 매체의 특이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 매체 자체의 매체 특수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시연하는데 저희 세 사람이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제가 한 장의 슬라이드를 건너뛰었나요? 네, 제가 이걸 건너뛴 것 같습니다. 비디오 이론이라는 게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비디오 이론을 구글 검색을 하면은 별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올 텐데 이것은 얀과 제가 했던 학술적인 연구의 결과물로서 2년 전에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큰 규모의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백남준님이 이제 비디오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예술가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디오 이론과 같은 가설이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션 큐비드가 했던 말이 있는데 비디오 이론이란 같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백남준님이 이 글과 비디오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고 또 다른 부분 여기 책에서는 50명의 예술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백남준님으로서 저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디오 특이성이 무엇인지, 비디오 이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비디오 이론이라는 것은 비디오의 컨텐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라는 매체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여기서 백남준님을 처음에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인터뷰를 필사를 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는데 항상 두 번 들으면 이해가 갔습니다. 여기서 사회자가 뭐 이제 질문을 하니까 비디오 신테사이저 그러니까 사회자가 또 뭐라고요 하고 물어보죠. 그만큼 비디오라는 매체 특수성에 대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알려진 적이 별로 없는데 비디오 기술에 대해서 워낙 자체가 생소했고
1970년대 중반에서는 비디오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백남주님의 작품을 이제 젊은 세대한테 설명을 하면서 뭐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어야 된다, 피드백 폐쇄 회로가 필요하다라고, 그 카메라와 모니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더 매체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이러한 에세이를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형태의 비디오 이론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njp.ma라는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의 자원을 활용했는데요. 그러면은 간략하게 그쪽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그쪽에 가면 볼 수 있는 엄청난 자료들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나중에 또 어떻게 후원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1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고 또 여기에 필사본이 있기 때문에 필사본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비디오를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딴 데서 유튜브 같은 데서 플레이를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편집본, 뭐 굿모닝 미스터 오웰도 여러 국가에서 다른 언어로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편집본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려면 정말 최소한 2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 NJPMA의 리소스를 보여드렸고요. 발표 자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The about of the NJPMA states that it documents the intermedia 여러 experiments as 가지 they encountered 비디오와 방송 예술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능력을 만나고 또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인터미디어 실험을 콜렉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에 소장된 175개의 비디오 콜렉션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백남준 작품에 대한 세계 유일의 비디오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NJPMA는 정확하게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디오 이론의 실습 기반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남준 아트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물리적인 비디오 아카이브,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즉 캠프, 이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OX2620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아티스트 프로그래머들인데 벌린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툴인데요. 캠프라는 것은 뭐 콜렉티브라기보다는 스튜디오에 가까운 스튜디오인데 방갈로에서 2007년에 샤이나 아난드 샨자이 방가르 아쇼크 스쿠마란이 설립한 스튜디오입니다. 이분들과 저희가 온라인 에세이 작업에 있어서 같이 협업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예술과 연구자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이나 또 그 협업도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하거나 온라인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X2620은 무엇일까요? OX2620은 프로그래머들 아니면 예술가인 세베스찬 룻가르드와 얀 걸버,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이자 프로그래머들이 제공하는 푸티지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고 오픈소스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PADMA, Public Access Digital Media Archive, 이
부분도 그 인도인 여성이 주도하고 있는 아카이브인데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2008년 이후부터 캠프와 OX26202 다양한 자매 플랫폼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을 드렸던 물리적인 비디오 아카이브는 무엇일까요? 백남준 아트센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아트센터고요. 나중에 이제 디렉터님도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이 백남준 아트센터는 그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라고 백남준님이 표현한 것을 재조합한 아주 방대한 양의 실제 비디오 테이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를 기계에다가 넣어서 틀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커버에 있었던 것과 스크린에서 나타나는 것이 완전히 똑같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남준 센터에서 아카이브에서 이것을 모두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 놓으셨습니다. 백남준님은 뮤지컬 플렉서스 스타일로 이제 작업을 하셔서 오래된 것, 새로운 것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최종적인 디렉터스 컷 없이 백남준님은 계속해서 영상을 수정하고 재작업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어떤 것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게 계속 수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이러한 자료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고요. 저희도 또 자체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있는 것을 재조합을 해보면서 아주 훌륭한 에세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에세이야말로 이번 심포지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랜덤 액세스라는 제목의 에세이로 1980년 아트포럼에서 처음 발표가 되었고요. 아마 njp.ma 온라인 기고문의 이론적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남준님의 내용을 보면요. 세 가지 종류의 선이 언급이 되었는데 이 그림이 아트포럼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 선을 근간으로 해서 동일한 제목으로 현대미술관에서 에세이로 발표가 되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강연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버라 런던이 진행했던 모마에서의 강연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언급이 되었고 나중에 바버라 런던이 이것을 필사를 해서 백남준님과 같이 퍼블리싱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자료가 모마의 아카이브에 보관되는 것으로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백남준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1번, 2번, 3번 약간 좀 암호 같은 내용인데 양님께서 내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버라 런던과 같이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아카이브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 근데 이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셸 쿠님이라고 비디오 아트 컬렉션을 기획하셨던 분과 제가 우연히 뮤닉에서 열린 그 한 전시회, 일본 예술가 전시회에서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미셸 님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백남준님의 강연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아카이브를 검색해서 이걸 찾았다라고 저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얀님께서 내일 설명을 해주겠지만은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드디어 이것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읽고 들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njp.ma 플랫폼에 이러한 내용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MJPMA를 서핑을 해보시면 왜 캠프의 샤히나 씨께서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파이널 컷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백남준님의 작품도 이제 파이널 컷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백남준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 그러면 랜덤 액세스 모드로 그분의 비디오를 보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플랫폼은 이제 캠프에서 주로 작업을 해주었는데요. 그리고 얀과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MJPMA는 백남준님의 작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백남준님의 아날로그 비디오와 또 오디오에서 개발하고 실험했던 아이디어와 개념들을 디지털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액세스 그리고 비선형 비디오와 오디오 를 포함하고 있고 직관적인 비주얼 몽타지 아까 짧은 그 동영상에서 비디오 신서사이저 피아노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TV 및 비디오에 대한 시청자 참여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건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MJP.MA 같은 경우도 퍼블릭 도메인과 비디오 및 TV 아트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MMCA와 같이 계속해서 서한을 주고받고 26일 날 제가 그쪽에서 그 다다익선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또 폴 게린 씨라고 오랫동안 백남준님의 어시스턴트로 일을 했던 분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보니까 흥미로운 문장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리지힌님 현재 전시회의 큐레이터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폴 게리는 항상 백남준은 항상 랜덤 액세스 모든 것에 대한 랜덤 액세스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디오를 통해서 추가적인 형태와 층이 생기고 또 백남준 언디맨드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문형 백남준이라고 칭하는데요. 주문형 비디오에서 가져온 표현으로서 주문형 백남준을 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프로젝트고요. 이제 온라인 에세이에 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세이인데요. 비디오와 동일한 플랫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만 보셔도 되고요. 그건 얀과 제가 한 게 아니라 캠프가 OX2620과 같이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백남준 아트센터와 같이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아니면 에세이를 직접 읽어보셔도 됩니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요. 다양한 비디오 부분이 이 에세이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에세이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60주년, 랜덤 액세스 60년이기 때문에 이게 63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랜덤 액세스의 에세이 날짜와도 오늘이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이 백남준 아트센터고요. 이것은 동일한 토픽에 대한 에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나절 정도 얘기를 한 다음에 또
그 수백 개에 달하는 비디오를 보는데 거의 2달이 걸릴 것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콘텐츠 리스트가 어디엔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동영상의 사례들이고요. 이게 콘텐츠 리스트들입니다. 동일한 스트럭처로 4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백남주님께서 동영상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